안녕하십니까.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. 신은혜님과 함께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신은혜님이 준비해 갖고 온 주제입니다. 북한에서 이것 저지르면 무조건 사형당한다 하는 제목의 8가지를 갖고 왔습니다.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. 이걸로 해서 남북의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어떤 죄를 저지르면 죽는가? 첫째. 첫 번째는 당을 반대한 죄입니다. 그거는 그거는 무조건 죽지. 수령이 곧 당이고 당이 곧 수령이거든. 김일성의 그 교시가 있는데 당을 반대한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3대를 무조건 끝까지 멸종시키라고 돼 있습니다. 3대 멸종. 김일성 입에서 직접 나온 겁니다. 언제 나왔는가? 63년도부터 나온 말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죄는? 두 번째 죄는 당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. 그러니까 당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당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. 이 죄는 기국자들이 이제 대거 속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.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당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시하고, 그리고 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기국자를 데려다 놓고 일부는 이제 죄가 없어도 무조건 잡아갔습니다. 잡아가고 한 사람을 이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백을 시켜갖고 주위 사람들을 다수 끌어들이는, 네, 그렇게 해갖고 기국자가 이제 10만 명 가까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3분의 1 가까이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 이제 일본에서 북한에 간 사람들이고, 북한에서 가정을 꾸려갖고 북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그 아이들까지 전부 잡아가고. 당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자, 하나는 외국 용고자입니다. 다른 하나는 적대 계층입니다. 외국 용고자 중에 제일 기금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죄에 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외국을 구경한 사람들. 그 다음에 진짜 해외 나갔다 와서 말 잘 못하고. 그 나라에서 당 자금으로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보냈지만도 계속해서 감시하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또 이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. 야, 1989년도 이후 90년대 초까지 엘리트 계층에서 제일 많이 잡혀간 게 누군지 압니까? 그때 평양에 있었습니다. 그때 있지, 김일성, 김정일이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모든 그 대학들에서 똑똑한 청년들을 사회주의권하고 소련에 대거 유학을 보냈거든. 그때 도망친 사람이 제일 많아. 대한민국에도 많이 나와요. 있거든. 그 다음에 구소련 푸른제 군사대학에도 많이 보냈거든. 그 사람들이 10명이 갔다면 9명이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. 외국물을 먹었다고. 근데 그때는 북한 경제가 급격히 내려갈 때니까 얘들이 나가서 공부보다도 돈 벌 생각이 더 많이 했거든.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벌써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물들은 거다. 이렇게 돼서 또 그중에 또 뛴 사람이 많아. 나가보니까 이건 아니야. 북한이.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 많아. 그러니까 일단은 뭐 외부 세계를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본 그 사람은 이제 목숨이 태로운 거죠. 항시 이게 먹을 손으로 딱 쥐고 다녀야 됩니다. 언제 달아날지 모릅니다. 정치적 문제입니다. 셋째는 이제 이야기했던 그 가족들이었고, 네 번째는 그 가족이 세 번째 들어갔나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들이. 그렇지. 가족들이 다 거기 들어가지. 연고됐으면 무조건 들어가지. 네 번째는 이제 그 외국 방송을 USB나 그다음에는 CD에다 담아서 유통시킨 사람들. 그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이제 총살이거든요. 그거는 정치범이다. 이게 총살이란 무슨 뜻인가면 총살시킬 수도 있고 영원히 다시는 사회에 못 나오는 그런 지대로 거대해서 노동력을 깡그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고 스스로 죽게 만든다. 그 뜻입니다. 외국 방송 들은 거는 얄짤 없습니다. 앞전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이제 기국민 이제 자녀 세 아들 전부 이제 외국 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뭐 유통시킨 것도 아니고 들어서 그렇죠. 지금 뭐 바로 사형이 됐는지 뭐 죽었는지 그렇게 된 거거든요. 이게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. 북한에서 외국 방송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? 매 집에 라디오, 녹음기에도 라디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이 있는 집은 그걸 산 첫날 당일로 그걸 들고 분주소로 가야 돼. 등록하고 분주소라면 거주지 파출소나 갔습니다.
거기 가서 맡기거든. 문서가 있어. 라디오 주파수 고정시키려 왔다는 거. 거기에 언제 구입했으며 누구한테서 구입했으며 이거 다 적어야 돼. 나 그거 몇 번 갔기 때문에 알거든. 그거 갖고 들이밀거든. 그럼 그 전문 그거 땜질하는 안전원이 하나 있어. 저 귀때기에 마지막에 나조가 나오지. 떡 돌면 한쪽으로 쑥 기울어져. 왜냐하면 그 뭘 뜯어냈는지 평형이 안 맞아. 안에 부속은 아주 통째로 TV도 전부 그래 하더라고. 그래서 해산에서는 이제 TV를 볼 때 TV를 두 대 놓는데 하나는 이자처럼 다 뜯어내갖고 뭐 중앙 방송만 볼 수 있는 TV가 있고 하나는 농짝에다가 이제 따로 감춰놓고. 벽에다 놓고 소리 감춰놓고서 보는 TV가 따로 있고 조금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외국 방송 TV를 본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압니까? 그 나조 적어서 인계받습니다. 다 또 적어요. 인계받았다고. 그 나조 뒤 보면 이만한 이거 고정시켰다는 이거 있지. 스티커가 딱 붙어 있어. 아무나 며칠 주파수를 고정했다는 것.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이 양쪽으로 딱 찍어놓는데 여기 조금이라도 들린 기미가 나면 잡혀가. 무슨 또 책동을 했다고 또. 심심하면 매일 집에 들이쳐서 나조 공여를 합니다. 등록된 재산 갖고. 지방 모르는데 평양시는 한 달에 한 번씩 해. 그다음에 또 달빛이다. 다섯 번째는요. 다섯 번째. 남조선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거나, 그다음에 남조선 사람을 만났거나, 그런 기도가 있은 사람은 무조건 잡아가서 죽입니다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 이제 잡혀가면은 때려서 네 남조선으로 갈라 했니? 그런 마음을 해본 적은 절대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. 생각만 했다고 해도 잡아가서 죽이는 것이죠. 죽인다는 거는 죽일 수도 안 죽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고충을 겪는다 그 소리입니다. 살아나오기도 힘든 거죠.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서 뼈가 부서지고 의지를 질지언정 남조선 갈 생각을 안 했다는 것.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넘어갔다 왔다는 것. 그거만 말해야지. 그것만 말해야지. 진짜 그 어간에서 가서 남조선 드라마 봤다던가 중국에 가고 그다음에 남조선 사람을 만났다던가 그다음에 남조선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던가 무조건. 최근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수용 자체도 안 하고 뭐 그 깜방에서 바로 죽인다고 그러더라고. 그 우리 보지 못해서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북한에서 나온 증언들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김족 속의 사진을 훼손시키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문지를 찢었다던가 깔고 앉았다던가. 뭐 깔고 앉는 건 더 기가 막히지. 그런 사람들도 이제 무조건. 그건 노동신문이든 화보든 어디에 나왔든 김족석의 사진은 어디 가서도 정중히 돼야 됩니다. 집안에 초상화 들어가 있는 책자가 있는 것도 귀찮아. 건멸해서 그걸 자꾸 정성작업정령 이거 초상화 오선된 게 없는가? 김일성 정석 사진. 네네네, 맞습니다. 제가 태어나기 전해죠. 저희 일동 3세대짜리 들어갔는데 한쪽에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. 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간이 오빠가 살고 이쪽에는 동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빠가 살고 저보다 먼저 다 태어난 사람들이니까.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그 마을을 만들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갔는가 봅니다. 근데 세간의 아버지가 이런 그 책도 좋아하고 했는가 봅니다.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자는 이게 단칸방 집이니까 책을 보고 싶은데 불이 없으니까 소기동장도 이렇게 마개가 딱 끼는 그런 게 아니고 철판 떼기를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구멍을 뚫고 심지를 빼고 그런 걸 놓고서 이제 쪽상을 놓고서 그 자리가 좁으니까 이불이 아마 상다리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가 봅니다. 그래갖고 이불을 걸터 쓰고 추우니까 겨울에 그걸 앉아보는데 이제 오래 한 자세로 앉으니까 불편하니까 들추는 순간 이게 굴러떠져서 이불에 갖다가 쏟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막 확 불이 붙으니까 아들부터 먼저 깨워서 하다 보니까 불이 커진 거죠. 그래서 불길이 너무 세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서 사람만 뛰쳐나왔는데 그래서 뭐 불이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불을 껐거든요. 근데 뭐 조성화가 탄 것도 아니에요. 그냥 그 밑에서 이렇게 막 뭐 연기가 시꺼먼 연기가 올라가니까 조성화가 약간 구울었구나. 그런데 장모님 조성화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명을 먼저 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잡혀갔거든요.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제가 언젠가 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2경제위원회가 강동에 있는데 광당이 있거든. 거기서 그 이경제위원회 정무원 사람들 간부들 기본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참고 시사용 영화를 돌린 적이 있거든. 김정일이 지시로 그 외국 영화거든. 그때 우리도 거기 가 있었댔는데 취재 차원에서 그 토요일 날 강연이 끝난 다음에 외국 시사용 영화 하는데
그 스탈린그라드 격전인가 전쟁 영화를 했어. 네. 구소련 영화. 네네. 그 주석단인데 대형 김일성 초상화, 김정일 초상화 있잖아. 네네네. 그하고 이제 그 앞에 주석단 있고 다 강의 끝난 다음에 이걸 치우고 먼저 김일성 적석 초상화를 흰천으로 잘 이으면서 위에서 용사막이 쭉 내려와서 그 사인 딱 맞아서 영화가 들어가야 돼. 아, 예. 근데 이 사인이 안 맞은 거야. 예. 이거 4분의 1 정도 내려오고 이 앞뒤에서 쫙 그 초상화를 가리는 게 그 사인이 맞지 않아서 오는 도중에 용사기가 켜진 거야. 네네네. 뭘 나온지 알아? 뭐가 나왔죠? 독일군 비행기가 있지. 파리떼처럼 달려들어서 어둠에 폭격하는 장면이 제일 먼저 나왔어. 예. 그럼 김일성 족속 초상화에 그게 다 비친 거야. 그 사람. 그 사람뿐만 관련된 아니라 사람들 전부 다 갖게 돼. 용사기사를 책임진 그 선전부 지도원,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막을 이렇게 한 그 4명, 몽땅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어. 그날 밤중으로 없어졌어. 글쎄, 김일성 족속 화상에 이 폭격하는 영상이 비춰졌다고. 그게 북한이요. 그거는 심각하죠. 그냥 뭐 무슨 사진에 손가락질해도 뭐 잡아가는데 그치. 뭐 폭격까지. 예. 어느 기자가 그 김정일 노작이 군복 나왔을 때 그 농촌동원 나가서 휴식 시간이면 그걸 또 독보해. 이게 와서 그 노작 독보하고 자 이제 작업시작 하고 다 들어갔는데 이 노작 이거를 정중히 논두럭에 정중히 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. 논두럭이 이렇게 된대. 이렇게. 그건 사진도 아닌데. 사진도 아니고 노작. 예. 그 딱 번지면 김정일 사진 있거든. 네네. 그게 대가리가 논밭에 초박히게 났다. 방향으로 났다고. 아유, 기가 참. 야, 추방됐습니다. 야, 잊혀도 안 집니다. 그 일이. 이건 맞아. 네, 그 유일 사상책의 10대 원칙에 보면은 김일성의 영상한 뭐 창작물, 사진, 뭐 초상화, 형상한 미술 작품 정중히 대하고 보호하고 목숨으로 보호해야 보호해야 된다. 딱 그렇게 돼 있어. 예,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죠. 이런 죄를 보면은 아까 제가 7번째는 달아서 해버렸기 때문에 안 하고 사진 8번째거든요. 8번째가 오호물자에 손을 댄 오호물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김일성 족속이 이제 먹는 품들이라든가 알곡들 말하거든요.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삼사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 이제 배감에 거기서 이제 장사를 가갖고 이제 한 오랫동안 머물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오물자에다 손을 댔기 때문에 이제 사형한다고 날짜가 딱 잡혔는데 그 식구들을 제가 봤거든요. 그때 그 표정이랑 생생히 기억나는데 뭐 어느 날짜가 잡혀갖고 이제 그 주민들 다 보는 앞서고는 사형을 하는 거죠.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어허물자가 뭔지 압니까? 나라 전체민이 수령 정책의 만수무강을 끝없이 기원하면서 수령을 위해서 바치는 물자에 손을 댔다 그겁니다. 먹을 게 없어서 몰래 좀 훔쳐가고. 먹을 게 없어서 좀 훔쳐갔기로서니 그 주인이 좀 눈 감아 줄만도 한데 감히 내 것에 손대 이건 무조건 없어집니다. 어물자. 이거는 우리 뭐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김일성 족속과 연계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. 김일성 족속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어떤 액션도 할 수 없으며 모서리처럼 미물처럼 벌레처럼 살아야 된다. 야, 목숨을 부지한다. 이겁니다. 결론은. 맞습니다. 예. 이게 북한입니다.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? 이런 일로 사람을 그냥 뭐 이런 무슨 일로 사람을 총살한다든가 정치범 흉소의 종신 가족까지 구구한다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? 간신히 살아나와봐야 뭐 무슨 구실도 못할 완전 병신으로 만들어갖고. 예. 1974년부터 시작된 복마전인데 이런 악의적인 체제를 세워놓은 게 김일성 족속인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 그 정말 죽음까지도 뒤집어 쓸 수 있는 총살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죄악이라는 것 오늘의 북한에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. 저 김일성이 저놈이 아주 뭐 악기 같은 놈이 법을 만들었는데 인간으로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온 국민을 죄인으로 만들었다. 그렇지. 그게 뭐 순서가 누가 먼저 가는가의 문제지. 모든 사람이 그 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.
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. 아버지가 그 똑똑하고 정의로운 분이 저 사이에서 살자니 얼마나 기가 터졌겠어.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. 진짜 치를 떠죠. 치를 떠지. 다른 나라도 다 어지간히 이런 게 있는갑다 하고 살고 있다니까. 예. 정도의 차이지. 정도의 차이인 줄 알지만도 예, 바깥을 벗어나야 알 수 있는 일이지. 벗어나야 정확히 알 수 있지. 얼마나 예, 끔찍한 억압을 받고 살았는지를 이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 원해갖고 김정일이를 욕하고 하니까나 장군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욕을 하는가 뭐 이런 애가 그런 있었거든요. 애가 있어. 예. 대한민국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도. 얼마나 우리를 잘 살게 하려는 미국 놈들 때문이지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까지도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. 나와서 5, 6년 되면 그 다음엔 말짱 돌아섭니다. 이야, 기가 막히게 내가 썩혔구나. 북한 주민들도 자기네가 기막히게 썩히고 있다는 이거 오직 김일성 족속 3대 제습 체계가 붕괴되고 그걸로 해서 나라의 문화가 활짝 열려야 알게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날은 요원해 보이네요.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